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튼튼한 것, 아프지 않은 것, 오래 사는 것.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물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체육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기본적인 건강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온라인 수업이 또 학교에 여러분들 정상 등교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봤듯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냐, 신체적, 전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체육 시간은 어때야 되느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때 체육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체육이 아무리 재미있어도 어떤 친구가 정신적으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누가 다쳐가지고 신체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체육 수업은 어떨까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이다라는 게 이제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어떤 지위, 본인의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 사람 간의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체육 때문에 어떤 이런 친구들 간의 관계적인 문제나 본인의 어떤 위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은 이 체육 수업이 조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 체육 수업을 바라봐 보시고 간다면 서로가 좀 더 즐거운 체육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한다 해서 그 신체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물론 일부의 목적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핸드스프링을 한다 했을 때, 핸드스프링은 이제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매트에 손 짚고 이제 반대쪽으로 착지하는 건데, 어떤 그런 신체적인 도전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체육을 신체 활동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한번 계속 봐나가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는 거북목, 척추측만증과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세 얘기부터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최대한 빼보고요, 배꼽을 살짝 앞으로 빼보세요. 그 상태에서 어깨는 옆에서 누가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실이 있어서 위에서 누가 이렇게 달아났다라는 생각으로 위로 쭉 빼주시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거북목이 되거나 어깨가 웅크려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자세가 상당히 조금 사람이 없어 보이죠.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벽 같은데 사실 이제 내 어깨하고 뒤통수를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내 몸이 딱 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 뇌가 내 몸이 펴져 있을 때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가끔씩 벽에 하루에 한 번 정도 벽에 양쪽 어깨하고 뒤통수를 대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이 자세를 내 몸이 인지할 수 있게 좀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높이를 조금 이렇게 모니터 높이를 눈 높이에 맞춰서 해주신다면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과식이나 편식을 하면 비만, 영양실조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또 먹을 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기가 시간에 배웠다고 선생님이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먹지만 그 중에 우리 몸에 정말 연료로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죠. 뭐죠?
탄수화물, 그 다음이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흔하게 먹는 것은 에너지원으로서 이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동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쌀밥을 많이 먹고, 서양 쪽은 이제 밀가루 같은 걸 먹는데, 이게 다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 것들은 거의 다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돼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높여요. 그 혈당은 에너지원이에요. 바로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운동을 했을 때 쓸 에너지가 많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기보다 혈당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특정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으로 그거를 이제 저장시키죠. 지방으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탄수화물 줄이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살을 빼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특히 밤에, 아침이랑 점심은 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먹고 나서 활동을 하니까. 근데 저녁은 먹고 나서 거의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기껏해야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뭐 설거지 하는 정도, 빨래 개는 정도 거의 앉아서 하고, 거의 앉아서 TV 보거나 자려고 폼 잡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이 어떻게 돼요? 소모되지 않고 그대로 내 몸에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살을 좀 빼고 싶다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어도 저녁만큼은 혈당을 덜 높일 수 있는 식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덜 높일 수 있는 식단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방이나 탄수화물 외의 음식을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육류, 단백질이랑, 그리고 이제 채소류인데, 채소류는 사실 많이 먹어도 몸에 탈이 안 나는데, 사실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빨간색 육류죠. 너무 장기간 많이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장암에 걸릴 또 확률이 높아요. 설명하면 길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탄수화물류는 하얀색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흰 쌀, 흰 밀가루. 이렇게 하고, 반대로 단백질은 흰색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다. 흰색 단백질 뭐가 있죠? 계란, 흰자, 그렇게 하고 뭐 닭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하얀색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은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구별해서 먹는 게 몸에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성장을 방해하고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술과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제 적정한 운동과 습관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이제 술과 담배를 이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술은 이 중추신경계를 억제시켜요. 그래서 기능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추신경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뭘 것 같아요? 그죠? 외부의 전달을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해석해서 반응하게 하는데, 그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성적 사고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안 좋은 범죄를 술 먹고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게 조금 정신이 막 확 들어오는 것 같고 한데, 모든 이런 각성제는 뭐가 있냐?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독과 그 중독이 못하게 됐을 때, 금단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그리고 혈관을 막고 또 발암 물질을 우리가 개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담배 상당히 조심해 주시고, 이 혈관을 막아서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을 뇌에서 막는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이나 그게 더 심해지면 뇌출혈 올 수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심장에도 혈관이 있어요. 그 심장에 있는 혈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마비도 올 수 있고, 특정 말단, 우리 몸의 끝부분, 말단 부분에 혈관을 막으면 거기가 이제 순환이 안 돼서 썩어가지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극에 대한 긴장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해소되지만 만성적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안전수칙 준수 등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적정한 수면이라고 했는데 특히 이제 키 크기 위해서 고민인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누구나 알 거예요. 이제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장기 때 10시부터 자가지고 적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성장판을 자극시킬 수 있는 점프를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 뭐 농구나 뭐 배구나 이런 운동을 조금씩 생활 스포츠로 하면은 또 여러분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포텐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지금부터 실천해 볼까요?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느꼈던 거는 이제 또 여학생들 앞에 놓고 이제 선생님이 군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군대 갔을 때 선생님이 2년 동안 밤 10시에 자서 6시에 깨우죠. 그렇게 하고 깨우면은 아침 점호를 하고 한 2km씩 뛰게 해요. 그렇게 하고 제때 밥을 먹죠. 8시에 밥 먹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또 밥 먹고 5시부터 6시 사이에 이렇게 하고 또 군인들은 또 4시에 또 모여서 또 운동을 또 시켜요. 훈련이죠. 그러니까는 잠을 일정하게 자고 음식만 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되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잠을 막 이 시간에 잤다 저 시간에 잤다 깨는 시간도 막 들쭉날쭉 이렇게 하고 밥도 막 이 시간에 먹었다 저 시간에 먹었다 하면 몸이 어떻게 된다? 이 밸런스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고 싶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운동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워워킹은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한 운동입니다. 파워워킹을 하면 같은 걸음을 걷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면 이제 걷기 얘기가 나왔는데 걷기와 뛰기의 그런 단점들을 배제했다고 했는데 뛰기를 하면 단점이 뭐냐면 힘들어서 어때요? 오래 뛰기가 힘들어요. 걷기에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니 들어오셔도 돼요. 잠깐 찍고 있어요. 수업 잠깐 찍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소리. 소리 이걸로. 그걸로 소리 참 잘 들어가겠다. 요 목소리도 아마 애들 들을 것 같아요. 저 편집 안 해서 올릴 거여서 지금 제 목소리. 고경미 수학 선생님께서 잠깐 녹화 중에 교실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수성님 교실에서 수업을 찍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어쨌든 파워워킹을 여러분들 이제 여기 갑천변이나 가면은 이렇게 막 약간 오버하듯이 이렇게 걷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걷기는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아서 몸에 자극이 좀 적어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고 뛰기는 강도는 높은데 강도가 높으니까는 시간을 길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그냥 경보죠. 경보인데 이제 팔을 크게 넣는 건데 이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살을 뺀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태운다는 건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은 바로 타지가 않아요. 언제 타냐? 우리 몸에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어느 정도 소모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몸에서 야, 피 속에 에너지가 없다. 이제 어떻게 몸에 있는 거 저장해 놨던 거 녹여가지고 피 속으로 빨리 끌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이게 되는데 그 시간이 30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을 빼려고 이제 뛴다 혹은 걷는다 혹은 자전거를 탄다 뭐 수영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유산소 운동인데 이런 걸 할 때 너무 빡세게 막 강도 높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30분 되기 전에 지쳐가지고 더 지속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강도 장시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한 30분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나 운동 열심히 했어 하고 나서 집에서 막 엄청 먹어요. 나 운동했으니까 괜찮아 하면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피 속에 있는 혈당만 소모하고 살이 더 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워킹이 좋고, 나는 살은 필요 없고 근력을 강화시키면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강도 단시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계단 운동이 나올 텐데, 계단은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 무릎이나 발목에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단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걸어서 올라가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꼭 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심혈관과 허리, 다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도 있습니다. 서서 뒤꿈치를 들면 종아리와 발목 등을 운동할 수 있습니다. 힘주기는 운동이 필요한 부위에 힘을 주어 근육을 긴장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앉아있을 때 배에 힘을 주면 복부를 운동할 수 있고, 책을 읽을 때 팔에 힘을 주면 팔 전체와 가슴까지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간단한 이제 여러분들 뭐 학원이나 집에서 거의 앉아 있을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엉덩이를 의자 뒤로 최대한 붙이고 배꼽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어깨를 최대한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배꼽 밑에 힘을 줬다 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8초간 힘을 한번 줘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힘 뺐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카운팅을 해줄 때는 여러분들이 숨을 풍선의 바람이 이렇게 살짝 찔러서 서서히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 뱉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배꼽 쪽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습니다. 다시 마시고 다시 내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생각날 때마다 해주면 몸에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앉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옆으로 벌려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벌린 거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 앵글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힘주고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주고 일곱, 여덟, 아홉.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대흉근이라고요. 클 때 가슴흉, 해서 가슴에 있는 큰 근육이랑 이쪽에 삼각근, 그리고 이제 여기 이두근, 삼두근, 그리고 전완근까지 해서 균형적인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이런 것들 하시면 여러분들 몸에 신선한 그런 자극을 줄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 운동 실천은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 결과는 놀라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첫 강의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다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안내를 해주고, 혹시 집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5교시 첫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